지금 집 사면 호구인 이유,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블라땡땡 그 사이트에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쭉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싶은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동산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탑임.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의 거래량 없는 반등. 이분이 부동산 쪽을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안 나오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반등하지 않았지만 가격적인 이런 반등, 이런 시장도 각각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도 지금 가격 반등이 되었다라는 실제 거래가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특례를 풀어주니까, 특례보금자리론 풀어주니까 또 빚을 내서 또 집을 사는 것임. 이 말인즉슨 빚이 있어야 현재 떨어진 가격도 그나마 지지가 가능하다. 이건 사실이죠. 3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서 9억 이하의 주택을 매수를 해라. DSR 규제 완화를 이쪽에 해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얘기 한계점이네. 순수 가계 부채만 1800조, 전세보증금 3000조,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크크크 돼 있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홍콩, 일본, 중국,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GDP 대비해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GDP를 넘어섰다. 이번에 역전세, 지금 역전세에 관련돼서 대책이 많이 지금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있죠. 어떻게든 매물 출회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역전세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서 싼 가격에 내놓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 사실상 돈 없는 갭 투자자를 살려주겠다는 거겠지. 어차피 근데 상관이 없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분 생각은 기다리면 된다. 왜? 그들은 대출 받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는데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금리가 싸냐? 그것도 아니지. 그들의 원리금 부담은 더더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그들의 삶은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음. 가만히 두면 알아서 판다. 도저히 이런 대출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빚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매물을 던져놓는다, 헐값에. 그런 매물을 바보같이 사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때 던져도 바보같이 사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한국의 성장률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가계 소득도 줄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대기업들의 성과급도 대부분 박살나고 있다. 내수 또한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인플레의 영향으로 필수 소비자 아니면 최상위 명품 소비만 증가하고 있다. 소비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내수도 점차 빚의 무게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수출도 어쩌고저쩌고 해서 수출 또한 지금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가계의 소득이 이전처럼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도 지났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빚밖에 남지 않았다. PIR 수치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임. 평균 16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걸 봐도 24, 최하 수치는 12.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래저래 길게 쓰면 폭등이들이 와서 경제에 안다고 부동산 투자 잘하는 거 아니라고 하겠지. 아무리 살펴봐도 부동산은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임. 근데 그 빚은 철저하게 양면성이 있다. 내 미래의 월급을 갉아먹으면서 미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야 한다는 점임. 근데 그 미래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또 빚이 있어야 함. 빚을 낳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소득으로 이제는 명확한 한계가 보인다. 어찌되었든 정부가 지금 계속 빚으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치는 쪽은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다. 그러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의 심리라고 했지. 지금처럼 마지막 빚을 해서 올라가는 심리에 동승할 게 아니라 그들의 이면이 여실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는 이제 반대 심리가 무자비하게 적용하겠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처럼. 아직 빚잔치 시작도 안 함. 그 빚잔치가 아무리 국면에 다달해 했을 때 접근해야 한다. 그때 빚잔치가 국면에 다달했을 때 부동산 매수에 접근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게 언젠지를 이분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부동산에 접근하게 되면,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외치는 이들 물량을 받아주고 이익 실현해주는 호구가 된다. 그래서 절대 지금은 부동산 내 집 마련에 투자는 하면 안 돼. 그 시기도 여기도 좀 같이 좀 써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지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글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결론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 쪽으로 해방 이후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다. 이게 팩트죠. 그러니까 뭐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고 출렁출렁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다. 근데 미래는
자,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뭐 신의 영역인 거죠. 지금 내가 저점에 사서 뭐 3년, 4년, 5년, 7년, 8년, 10년 내 집 마련해서 내가 거주를 하겠다. 계속적으로 우상향, 점점 장기간으로 갈수록 우상향해서 갈 확률이 높겠지만 미래에 내가 뭐 2년 뒤에, 4년 뒤에, 뭐 1년 뒤에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산 것보다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폭락론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있죠. 가계부채가 어쩌고저쩌고, 인구가 감소돼서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거품 가격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하고, 빚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 빚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또 수출도 감소돼가지고 내수가 엄청나게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성장이 멈추고 뭐 부동산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 글을 보고 느낀 점은 난 경제 이론 전문가야. 이분이 그렇게 조금 논조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일단 기다려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집 사면 호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액션 플랜이 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뭐 하락하고 있고 빚으로 뭐 이렇게 정부가 이 아파트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뭐 하고 있고 내수가 힘들어지고 뭐 어떻고 되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쭉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기조로 하고 있는데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언제까지? 어느 가격까지 하락하면 매수를 해야 되냐? 그 전에 그러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뭐 대출이 이분이 회의적이라 그랬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냐? 기업도 뭐 이렇게 해서 성과금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뭐 대기업도 힘들어지고 망하고 중소기업도 망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돈을 어떻게 모을지. 매수가 아니라면 어딘가에 우리는 의식주 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나 월세 중에서 어떤 임차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전세가 지금 뭐 문제가 있고 사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럼 월세를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월 몇백만 원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얼마 정도의 주거비로 내가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월을 모을 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액션 플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 대출 없이 부동산 매수 그 가격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원금과 자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게 되면 대출받아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동시하면서 온전히 미래 20년 뒤 30년 뒤에 모기지로 해서 온전한 내 집이 되는데 어떤 게 과연 불리한 점이 무엇일까요? 과연 빚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대출을 갚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합니다. 돈을 그리고 덜 쓰려 하는 거죠. 마음가짐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이만큼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자. 그럼 나중에 20년 뒤에는 온전히 이게 은행 돈이 아닌 우리의 돈이 된다. 우리의 집이 된다. 이것으로 나중에 내 노후 은퇴 자금에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매달 연금을 국가로부터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러한 은퇴 퇴직에 대한 그런 플랜도 또한 또 하나의 주택으로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면 저는 이것이 바로 호구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인생 망하는 그냥 지름길이다.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민 가면 되죠. 좀 젊고 나이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능력 있으신 분은 이민 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죠. 세계에. 지금부터 대한민국 헬조선이다. 와, 대한민국 못 살겠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랜덤으로 내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 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세계 200개 중에서 내가 어떤 한 국가로 갈 수 있게 되는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몇 명 정도 될까요? 자, 더 좋은 나라로 갈 수도 있죠. 미국, 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내가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절대 다수의 확률로 우리나라보다 힘들게 사는, 우리나라보다 연봉도 낮고 뭐 국가의 경쟁력도 낮은 그런 나라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거의 190개 이상이 되는 나라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 버튼을 내가 눌러서 대한민국을 탈출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정도 될까?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정말 돈을 아끼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 자산, 실거주 포함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손품, 발품, 지역, 상품, 비교 분석 여기에 내가 진짜 혼신을 다해보았는가? 남들 그러니까 저기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들 저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저 투기꾼이네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주말에 임장이나 손품이나 강의를 들어 가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또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해보고 나서 내가 생각을 이런 비판을 해보았는가라고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남 탓, 사회 탓, 부모 탓, 시대 탓, 탓 이것만 계속적으로 해서 내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오, 비판, 회의, 비관론은 곤란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좀먹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책이나 영상 그게 다 그겁니까? 자, 유심히 관찰해서 봐야 된다.
누가 자산을 갖고 있고, 누가 부자가 되었고, 누가 도전했고, 누가 워라밸 없이 공부하고 집중해서 어떤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분야에 최선 엄청 탑이 되어서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그분들이 성공하는 그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엄청난 빛나는 모습이 아니고 그 뒤에 이분이 노력했던 십수년간, 몇십 년간의 노력과 엄청난 워라밸 없이 투자하고 노력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궁금해하기는 한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분처럼 되기 위해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엄청난 피와 땀과 노력이 담긴 그 정도의 시간 투자, 노력 투자를 내가 할 준비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혐오, 비판, 비관, 폭락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되는 말을, 그리고 그 방법을 말해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사탕발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부자를 또 까는 듯한 저 나쁜 놈들 적폐세력, 이런 얘기를 듣고 통쾌하신가요? 그들을 찬양하고 영상을 구독해주고 책을 사주고 강연을 듣고 그들에게 슈퍼챗을 싸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 글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인생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은 그러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 글을 쓰신 분을 비판할 게 아니고, 이런 글을 읽고 내가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 글을 읽고 또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그럼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소중한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이 글을 읽고, 그러면 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보자. 경제적인 이론, 지금 뭐뭐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지금 사면 지금 빚내서 사면 호구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솔루션을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내 인생을 위해서 던져주고 있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정말 쓴소리지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나에게 정말 올바른 방향이나 길을,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액션 플랜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께 인생에 더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자. 왜? 우리가 다 큰 어른이고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선택에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한 번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의 기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중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라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했고, 여러분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같이 한번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댓글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공유해 주신다면 저에게도 아주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